안녕하십니까? 희망과 용기 주는 사람 공식 강의하는 김민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700시를 지금 처음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이미 했던 겁니다. 이미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찍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조금 더 개정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새로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700시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그냥 이것만 하면 70점 맞느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을 알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시법에 재미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더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실력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최소한 반드시 70점 이상은 맞는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암기상 정말 자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 최소한 70점을 맞는다. 그건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은 바탕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게 쭉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암기상 가지고 있는 걸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읽고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은 조금 이게 적합하진 않죠.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봤거나 아니면 한순환을 돌았거나 이런 분들이 이 강의를 이용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이면 한순환을 돌고 나서 우리 기본 이론 강의 한순환을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영상을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로 이용할 때는 아주 정자세에 앉아서 꼼꼼하게 공부하겠다 이렇다기보다는 이동 중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내가 마땅히 잘 집중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들으면 좀 괜찮겠다 싶을 때 그럴 때 활용하면은 여러분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등록부터 들어가는데 자, 토지 등록 1번 우리 지적법 책 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 규정이죠. 여기서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등록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장관, 모든 토지. 자,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일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그때 소유자 신청 안 해버리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 토지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결정할 때에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계획 이름 있잖아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참 여러 번 출제된 것으로서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경우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맞죠? 이게 지금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니까 계획 수립 단위도 시, 군, 구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자, 이제 지번으로 두 번째 테마로서 지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은 이제 기본 원칙도 있긴 한데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토지동별로 지번 붙이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볼 텐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붙이는 방법이 동일해요. 그래서 원칙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여기 핵심은 부번이죠. 그래서 부번으로 붙이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인떨려라고 외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원칙이 부번이지만 본번 이렇게 붙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인떨려다. 그때 인떨려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당의 지번부적 안의 최종 지번토지에 인접돼 있을 때 최종 지번토지에 인접돼 있을 때 본번을 붙인다. 두 번째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다. 섬 같은 거, 뚝 떨어진 섬 같은 거 등록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다. 이렇게 여러 필지다. 매립을 아주 많이 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인접할 때 인, 떨어져 할 때 떠, 여러 필지 할 때 여. 그래서 인떨여. 인떨여 나오면은 본번으로 붙입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분할할 때 그럼 집은 어떻게 붙이겠나요?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할할 때는 필지 개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필지의 집원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이랬을 때 원칙 보면은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집원은 분할 전 집원으로 하고, 이건 이렇게 시험에 묻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나머지 필지의 집원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붙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붙인다. 그래서 부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인떨릴 때는 본번 이렇게 오잖아요. 분할할 때는 부번 이렇게 오면 좋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자, 분할을 했더니 이 건축물 있는 필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건축물 있는 필지에다가 분할되기 전의 지번을 우선해서 붙여라. 따로 신청 안 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줘라.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합병으로 갈 텐데, 자, 합병할 때 집어는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이거거든요. 합병을 하게 되면 필지가 한 필지가 됩니다. 두 필지를 합병하든 세 필지를 합병하든 네 필지를 합병하든 항상 합병의 필지는 한 필지가 되는데, 그 한 필지 지번을 어떻게 붙이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자, 원칙은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합니다. 이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한 본번이라는 것은 짝대기 없는, 의의가 없는 지번을 여기서 말한 본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의 없는 지번들 중에 가장 빠른 선순위로 합병의 지번으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외적으로 합병된 필지에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소유자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합병하는데 합병 대상 필지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축물의 필지의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해달라 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그 지번으로 붙여야 된다.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은 그냥 원칙대로 빠른 선순위 지번으로 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분할 건축물 우선하여 이렇게 나오지만 합병할 때는요, 합병 건축물 신청할 때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다음, 자, 도시개발사업적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서 집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건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붙이는 방법이잖아요. 원칙은 자, 당의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자, 원래 있던 지번들 중에 사업 대상 포함됐던 그 필지들 본번 부분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본번만 추려가지고 그걸 붙인다. 이런 말이고,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사업한다고 만들어낸 필지 개수하고 종전에 있던 지번들 중에 본번 뽑아는 걸 비교해 봤더니 본번이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필지가 더 많고 본번이 모자란다. 자, 그랬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에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붙인다. 이 말만 사실 기억을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랬어요. 본번은 조금 전에 신규 등록할 때 우리 인떨려 나왔을 때 본번 나왔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도시개발 사업적에서요, 지번을 붙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가 준공된 후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준공 전이라도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그에 따라 붙일 수 있는데, 자, 사업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신고에 있어서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이게 도시개발 사업적에서 착수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 신고할 때 사업 계획도가 제출되는데 그 사업 계획도에 따라서 붙이면 된다. 이런 말이고, 이 방법을 그대로 중용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축행이라고 암기한 거잖아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 붙일 때 이때 지적 확정 성량, 실시적 방법을 준용한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목. 사실 여러분 이 세 번째 테마로서 지목을 정했는데 지목은 양이 정말 많잖아요. 28가지나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이것만 좀 뽑아본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만 시험에 나온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좀 연관된 것들이 있고 헷갈리기 좋은 것들 그거 좀 특징적인 것들을 모아놨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라고 한다. 그렇죠. 지목 하천이 있잖아요. 예, 이거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두 번째 똑같은 말이 써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이거는 그래서 수로라는 말 나죠. 수로라는 말이 나오면 국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라는 말이 수로랑 같은 말이에요. 3번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부속설로 부지는 국어다. 여기도 역시 수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에는 두 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수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 수로라는 말 자체가 국어란 뜻이니까 국어 나오면 수로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4번 자, 물이 고이거나 상시효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등의 토지는 유지다. 유지는 이게 머물 유자에 연못지다 했잖아요. 흐를 유자에 땅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물이 고인다, 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5번 연, 완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 이것도 유지다. 여기 아까 국어가 2번, 3번 두 개였잖아요. 그것처럼 유지도 두 개입니다. 유지도. 그래서 이 물이 고여 있으니까 이게 배수가 잘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생한다. 여러분 그 재배한단 말 있잖아요. 전, 답, 과수원에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재배인데 그 재배 반대말이에요. 자생이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물과 관계된 것들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목 보면은 물하고 관계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는 겁니다. 6번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합니다. 그래서 벼, 연, 미나리, 완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그래서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면은 답이 되는 것이고 물을 상시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게 되면은 그것은 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다음 7번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유지에 사용되는 부분은 광천이다. 여러분 광천지할 때 천, 이 천이 샘천자죠. 샘, 물이 쏟아오르는 거. 그래서 용출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광천지라고 찍으면 돼요. 광천지를 물을 때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용출이다. 3번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취수, 정수, 송수, 배수 이런 말이 나오면 수도용지예요. 이 네 가지 각각을 외우려고 쓰지 마시고 수도용지에는 꼭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이 말이 들어간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습니다. 3번 자, 9번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부지의 지목은 수도용지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수도용지가 되려면 물을 정수하여 공급한다 이 말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송수관, 이게 송수관이 나와도 수도용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10번. 이거 이제 개정돼 가지고 처음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 이거. 그리고 공항시설, 항만시설. 이런 것들 전부 다 잡종지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비행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항시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잡종지다 그 말이죠. 다음에 11번 자동차 등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는 주차장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아까 10번에서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주로 잡종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따로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갖췄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이거 나오면 주차장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지목의 종류들과 관련돼 가지고 쭉 본 거고 12번은 지목을 이 지적 도면에다가 부호로 표기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두 문자로 쓰는 게 원칙이죠. 우리 28개 지목 중에서
24개는 두 문자를 쓰지만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씁니다. 그 4개가 차장천원,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이 4개만 두 번째 글자를 따요. 왜 그러냐? 주차장은 주유소용지랑 머리 글자 같지 않습니까? 공장용지는 공원이랑 같아요. 그 다음에 유원지는 유지랑 같거든요. 이렇게 머리 글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것을 따게 됐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좀 영상이 좀 짧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제가 1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지번, 그러니까 토지에 등록하는 거, 지번, 지목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의 들으려면은 구독을 누르셔야 돼. 그리고 다 듣고 나서는 좋아요 이것도 누르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서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하게 들어주시면 아까 말한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